아름다운 해변과 낭만적인 바다가 펼쳐진 태국 파타야가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바로 한국 관광객들의 때 아닌 주먹질 때문입니다. 아니, 왜 남의 나라에서 난투극을 벌인 걸까요? 허준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새벽 한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이요. 인기 있는 태국 파타야의 식당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11일 새벽 3시 반쯤이었는데요. 파타야 중심지 식당가인데 갑자기 저렇게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플라스틱 바구니, 맥주잔, 유리 접시가 날아다닐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었다고 하고요. 특히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저렇게 상대방을 가격하면서 싸움이 상당히 거칠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현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관광객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피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저러면 되겠습니까? 대체 왜 저런 거예요? 저 부끄러운 일인데요. 저 싸움을 벌였던 4명 모두 다 한국인이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블러로 가려들었는데 일부 가담자의 몸에는 지금 문신도 크게 새겨져 있는 것을 언뜻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4사람이 모두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말다툼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몸싸움 벌이면서 맥주잔까지 던지고 이렇게 그 난투극을 벌이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태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싸움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영상이 이제 태국 현지 보도에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이것처럼 굉장히 많은 댓글들도 많이 달렸습니다. UFC 경기장처럼 행동을 했다. 한국인들 부끄럽다. 심지어 항상 한국인들이지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 그 말 뜻은 조금 우리 관광객분들이 태국 가서 싸움을 많이 한다는 뜻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또 남한데 북한이었나 이런 풍자하는 댓글도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 다른 인터넷에서도 이 장면을 서로 돌려보면서 지금 왜 저러는 거냐 이런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 댓글들만 봐도 이런 얘기가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라는 얘기가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럼 이 남성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현지 경찰로부터 공공장소 난동 혐의로 10만 바트, 하나로 약 4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이 벌금을 내고 석방 조치가 됐다는 것이고요. 식당이 지금 집기들이 파손이 됐잖아요. 접시, 컵, 각종 집기 다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 피해 규모 역시 약 10만 바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약 400여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하는데 또 배상금 전액을 다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는 물어주고 벌금을 내고 석방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손상받은 한국의 이미지는 무엇으로 배상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네요. 아니 어쨌든 간에 태국 현지의 사법 절차에 따라서 벌금을 내고 석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난투극을 벌였다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범해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해나 특수폭행까지 적용이 되지 않는 그저 단순히 쌍방폭행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처벌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설령 벌금형이 나오든 징역형이 나오든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집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손해배상 청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다 배상해줬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벌금도 안 내고 배상도 안 하고 그대로 출국해버리면 현지까지 가서 이걸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다시 들어올 때 그때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다시 안 들어오면 또 끝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파타야를 이렇게 발칵 뒤집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난투극. 그런데요, 불과 며칠 전에는 태국의 때 아닌 한국 관광 경계령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 여기 가서 부산 갈까? 부산까지 택시비 없으면 몸으로 때우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한국 택시 기사를 조심하라. 발칵 뒤집힌 태국.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택시기사한테 저런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기절할 것 같은 정말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 태국 여성이
서울에서 택시를 타서 벌어진 일인 겁니다. 이 태국인 여성은요, 서울 시내에 있다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기 위해서 해당 택시를 택시 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택시 기사가 네. 요즘은 휴대전화 다 통역 앱이 되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그 태국어 번역된 거를 이 여성한테 보여주면서 남자친구는 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네. 아직도 결혼도 안 했어? 이런 것들, 아주 사적인 것들을 묻는 한편 조금 전 택시기사 목소리를 들으셨지만은 부산? 그 이 차 타고 갈까? 몸으로 때우면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성희롱 발언까지 일삼은 겁니다. 다행히 이걸 녹취를 해가지고 이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 택시기사의 영상과 함께 이 관련 논란을 이 피해자의 친구가 공유하면서 정말 한국 관광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령을 내린 겁니다. 아니 저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불쾌한데 심지어 또 말도 안 통하고 택시 안이라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저 관광객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까 이남희 기자께서 너무 잘 표현해 주셨죠. 기절할 것처럼 무서웠을 것이다. 아마 이 관광객들도 비슷한 기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지리도 잘 모르는데 저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는 기사가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히 데려다주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혹시 내가 지금 납치당하는 중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까지 커지면서 너무나 무섭고 다시는 한국에 오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올린 제보자도 마찬가지로 뭐 어느 나라든 나쁜 사람은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네.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처럼 모든 택시기사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택시기사의 이런 잘못된 행동이겠지만 이런 일부 택시기사의 잘못된 행동이 모든 한국의 택시를 다 위험한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지금 이 관광객들도 현지에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지금 이게 성희롱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앱으로 기사를 호출했다고 하니까 그 택시 어플에 얘기를 하면요. 페널티를 주거나 재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택시 중개 어플에도 이런 얘기를 좀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찾아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태국의 반항 감정이 확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게 결국 우리나라 이미지에 고스란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 우리가 나눴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항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요? 2019년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네. 들어왔던 태국 입국자들의 수가 53,29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26,665명으로 줄었습니다. 5년 사이에 약 61.2%가 감소한 건데요. 물론 이게 단순히 이 한 사건으로만 해결될 수 있느냐 문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입국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반항 감정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태국 안에서는요. KETA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좀 조롱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항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에도 보니까 태국 순이동자 기준으로 하면요. 2019년도에 9,543명에서 2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난해는 10위권 밖으로 나간 걸 보면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외국인들에게는 찰나의 순간이 또 그 나라의 이미지로 각인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